솔직히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싶긴 한데. 안녕하세요. 에두 프롬프터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시가 발표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좋은 사례가 있어갖고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정시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진학사 배터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알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저 진학사 8칸이었습니다. 8칸이면 무조건 간다라는 칸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 번호를 뒷번호를 받았대요. 진학사 배터리가 8칸인데 번호를 뒷번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대학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진학사 배터리는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교의 입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현재 순수하게 모의 지원하는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실시간에 모의 지원하는 데이터. 그래서 제가 그걸 유동 데이터라고 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표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역대학교 넣는 아이들이 진학사에다 다 찔러보고 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 배터리가 신뢰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한 중위권 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표본에 대한 부분의 신뢰성이 조금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합격한 아이가 어느 학교였냐면 경희대학교인데 이 학생이 좀 기억이 납니다. 경희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공학과를 넣자니 점수가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영이랑 컴퓨터공학과를 둘 다 지원을 한 친구인데 데이터를 제가 이제 학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공유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공유를 받았습니다. 일단 산업경영이랑 지금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가 대학교 환산 점수가 388.96점이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산업경영이랑 컴퓨터공학과 둘 다 5칸이 떴어요. 근데 저 컴퓨터공학과 5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칸이라는 거는 유동 데이터예요.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칸수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5칸이면 원래 지원이 가능해요. 한 60% 이상 합격률을 보여주는 거고, 솔직히 7칸이나 8칸은 가야 된다라는 데이터인데 5칸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거든요. 한 60에서 65% 정도 합격률을 보여주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에두비 데이터를 한번 돌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이제 에두비 같은 경우는 유동 데이터가 아니고 고정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수분포상으로 우리 학생의 전국 단위에 대한 저 환산 점수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지원할 때는 고정 데이터와 유동 데이터, 그러니까 진학사 배터리만 보면 안 되고 우리 학생이 전국 단위 어디 위치하는지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경영학과 같은 경우 우리 친구가 여기 보시면 지금 합격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정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적정선 앞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가 좀 넘었고요. 그런데 진학사 배터리가 5칸이 떴잖아요.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 5칸이란 건 60%.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아이 전국 단위 고정 데이터와 비슷한 아이들이 산업경영을 다 찔러보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평균 라인으로 봤을 때 약간 앞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진학사 배터리와 저 고정 데이터가 가져가는 적정권을 다시 한번 함께 계산을 한 게 에두비였는데, 에두비로 계산을 했을 때 60%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67%가 나왔으니까. 그냥 완전히 안정권은 아니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저 데이터가 의미하는 위치가 어딘지는 좀 이따 이 아래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가 문제였는데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아이가 지원하기에 도전권 뒤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경영을 하나 더 집어넣었던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진학사 배터리가 5칸이 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우리 학생의 고정 데이터, 유동 데이터가 아닌 고정에 대한 도수 분포를 계산했을 때 솔직히 컴퓨터공학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현재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찔러보고 가는 게, 지금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컴퓨터공학과 쪽으로 좋은 아이들이 안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보다 원래 넣어야 될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고 컴퓨터공학과가 인기학과다 보니까 약간 겁을 먹고 그거보다 점수대가 조금 더 부족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진학사 배터리랑 그리고 고정 데이터에 대한 도전권 그 뒤쪽으로 붙는 그게 한 10몇 퍼센트 정도 떴거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다 합쳤더니 30% 조금 넘는 33%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33%면은 진학사를 믿고 한번 던져볼 만은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권인데 이게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 거냐면, 자 보시면은 80% 이상이 나오면은 안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65%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적정 안정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초합이 가능한 라인이 한 65%에서 80% 사이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입시에서 정시에서는 되게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이제 적정권인데, 적정권에 약간 최초합 뒤쪽으로 붙던지 추합 앞쪽으로 붙는다라는 데이터고, 한 45% 정도가 추합권, 그리고 35% 정도가 추합에서 도전권이 뜨고 20%가 추합 끝인데, 솔직히 20%라는 거는 약간 도전을 좀 세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10%대로 내려가면 우주 상향한다라 그래서 거기는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첫 번째 산업경영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위쪽, 이쪽이네요. 이쪽이네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적정 안정권의 최초합 65%보다 약간 앞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원을 했을 때 진학사 배터리를 다 같이 계산을 하면 한 66% 정도가 되니까 최초합이 가능할 수 있어 라는 라인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33%대니까 보시면은 이제 추합 도전권이 떴잖아요. 지금 그죠? 이쪽에 보시면은 추합 도전권 요 위에 여기네요. 여기 그죠? 추합 도전권이 떴는데 이 친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산업경영 같은 경우는 최초합을 했어요. 최초합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예비 번호를 받아서 좀 돌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솔직히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예비를 받고 이제 추합이 돌아서 들어갔지만, 도전이 가능했던 거는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국 단위의 고정 데이터인 도수 분포를 계산하면 솔직히 넣을 수가 없는데, 진학사 배터리에 아이들이 현재 모의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 한번 도전권을 같이 형성을 한 거죠. 원래는 솔직히 도전권을 형성할 때 경희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구성하는 게 맞아요. 뭐 중앙대학교나 이런 학교 레벨을 좀 더 높여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경희대학교가 좋았기 때문에 양쪽 라인을 다 열고 간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진학사 배터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정 데이터가 나타나고자 하는 저 에두비 구간에 대한 데이터들, 이렇게 구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또 누가 있냐면 고속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속성장 거 갖고도 해봤는데, 고속성장은 조금 데이터가 뒤로 더 빠지다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렇게 비율을 구해야 돼요. 비율을. 저 구간의 비율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공지능을 활용해갖고 자동 계산을 다 받았고 그 라인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결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허락을 못해서 공개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한 90% 이상의 적중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데이터가 나왔을 때 또 이런 사례가 있다라면 좀 지금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게, 경희대학교 진학사 배터리에 모의 지원하는 아이들의 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정보 공유를 받게 된 건데, 요런 케이스들. 그래서 산업경영은 정석대로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진학사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진학사 배터리가 되게 높게 잡혔는데 우리 아이가 고정 데이터가 좀 안정권이다,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서 정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친구가 직접 돌리면서 다 계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잖아요. 원래는 이런 구간에 대한 걸 계산하고 분석해가지고 대학 라인을 잡아주는 게 컨설턴트 역할인데, 이걸 지금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요렇게 한번 지원을 하면서 대학교 나중에 대학교 정시 지원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